이제 지지난주부터 뭐 이야기했듯이 이게 공교롭게도 타임 프레임이 좀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 이건 추후에 이야기할 거지만 이번 주랑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다룰 신발들은 다 옛날 신발들 위주로 갈 건데 이거 근데 내 생각으로는 자꾸 검은색만 사서 리뷰하면 썸네일에 보통 검은색.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은 좀 안 좋아할 수도 있겠다. 자, 신발은 점프맨 프로 퀵. 이 신발은 안타깝게도 국내에는 출시가 한 번도 안 되었어. 레트로 되어서도. 이 신발을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지. 뭐 얼마 전에 했던 조단 13이랑 같은 해에 나온 신발이야. 조단 13 같은 경우에는 조단 플래그십 모델, 그리고 조단 브랜드가 런칭을 하면서 애틀릿, 이제 후원 선수들이 있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거기서 가드 포워드용으로 제작이 되었던 신발이야. 그때도 뭐 그 영상에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그 당시에는 굉장히 조단 브랜드에 있어서, 나이키에 있어서는 좀 의미가 있는 해였거든. 그거랑 또 다른 포워드용 뭐 4번이나 5번들이 신을 수 있는 신발도 나왔었어. 근데 내 포지션은 아니니까. 그리고 이 신발은 한 번 정도는 또 이야기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지. 자, 이 신발은 조단 브랜드에서 그 당시에 LA 레이커스에 있던 6번 에디 존스라는 선수를 위해서 만든 신발이야. 아, 애틀리인데 사람이 좀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렇지. 추후에 뭐 나중에도 더 설명할 거지만 일단은 그 가드, 그리고 좀 3번 스몰 포워드를 볼 수 있는 선수들을 위해서 만든 신발. 자, 그러면 디자인을 한번 봐야 되겠지. 근데 요건 일단은 검정색이라서 구분하기가 조금 힘든데, 보면 조단 13이랑 좀 거의 비슷하잖아, 실루엣이. 그리고 여기는 고무로 된 서클 점프맨 로고도 있고.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이 신발 처음 해봤을 때 디자인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오지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 흰색, 그리고 콩코드 색깔, 보라색이 약간 섞여 있는 색깔인데, 내가 처음 해봤을 때는 그 색깔이 범고래 같았거든. 킬러 웨일. 또 잘 보면 좀 매같이 생겼어. 이렇게 보면 이쪽도 부리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나는 이 신발 볼 때마다 매, 그리고 범고래 생각이 났었거든. 그래서 조단 13이랑은 비슷한 실루엣을 가지고 있지만 일단은 뭐 비대칭이 아닌 대칭 형태의 디자인. 그리고 신발 여기 보면 띠가 이렇게 쭉 이어가면서 조단이라고 적혀 있잖아. 그리고 뒤에도 이렇게 조단이라고 적혀 있어. 이게 조단 13 같은 경우에는 이런 로고가 요 앞에 하나 작게 있었잖아. 요 신발은 그냥 자기가 플래그십 모델이었던 조단 13보다 더 내가 조단 브랜드다라고 PR을 하고 있는 이런 실루엣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요거 잘 생각해 보면 과거에 우리가 했었던 사브리나, 그러니까 사브리나 원도 이렇게 아이 모양이 여기 이렇게 쭉 올라와 있는 디자인을 갖고 있잖아.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무게도 상당히 가볍고, 일단 컷도 4분의 3컷. 로우 컷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높고, 미드 컷이라고 하기에는 살짝 낮은 그런 미드 컷 신발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아웃솔도 보면 플렉스 그루브 라인이라고 해서 이래 전족부 쪽에 발이 움직이는 라인 쪽으로 그를 다 파놓은 거야. 아일렛도 조단 13처럼 히든 슈 레이싱 시스템을 채택을 했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신발이 사람들은 서브라인 뭐 아니면 버진 모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나는 이 신발은 버진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 보급형 신발이 아니라는 거지. 요거 말고 내가 지금 가져왔다. 이건 굉장히 유물인데 이게 오지야. 아, 오지도 가지고 있어요. 이거 구했지. 요거는 레트로, 요거는 진짜 그때 나왔던 오지 모델이에요. 근데 내가 이걸 왜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냐, 이 신발은 나중에 뭐 조금 실망할 수 있겠지만 스펙을 나중에 이야기하고 이런 오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 암만 레트로라도. 이 오지 신발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100였어. 그 당시에 비싼 신발은 아니었어. 스펙을 봐야 되는데 내가 이거 그 이베이에서 구했거든. 이 영상을 촬영하려고. 이거 그냥 푹 이렇게 떼진다. 이게 $100짜리 신발인데 지금 이거 받자마자 뜯어가지고 내가 뜯다가 날려가지고 지금 이거 다 날아갔거든. 앞에 전장 줌이요, 봐봐. 엄청 제 이때까지 본 에어중 제일 큰 거. 그렇지. 우리가 과거에 리뷰했던 전족부의 줌에어는 그냥 요 중족부만 이렇게 가지고 있는 에어였거든. 근데 요걸 연결식 줌에어라 그래. 97년, 98년, 99년, 2000년 요렇게 딱 4년에 이어가지고 이 줌에어가 엄청 발달을 많이 해.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영상으로 다시 제작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일단 전족부에는 연결식 줌웨어 3개, 1개가 아니라 3개짜리 줌웨어에다가 후족부에는 이게 맥스에어야. 맥스에어가 들어가 있고 이제 이런 부스레기 보이면 어떤 건지 알겠지. 에어가 들어가 있고 폼 필링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신발들은 이 찌그덕 하는 소리가 안 났던 거야. 왜? 에어를 넣고 이걸 폼으로 필링을 했었거든. 지금 이것도 폼으로 필링을 해놓은 거야. 이렇게 보면. 그렇지. 폼 필링을 해놓은 거니까 여기서 마찰 음이 나올 수가 없었어. 이게 $100짜리 신발의 스펙인 거야. 이게 OG의 스펙이야. 그리고 풀 그레인 레더. 어퍼가 다 진짜 가죽. 그리고 앞서 설명했다시피 TPU 플레이트도 가지고 있는 거지. $100짜리의 전족부, 후족부 쿠션. 그리고 그때는 이런 합성 소재가 잘 사용되지 않았으니까 천연 가죽을 사용했고 플레이트까지 있다. 근데 가격은 $100밖에 하지 않는다. 라면 신발이 굉장히 구성이 굉장히 괜찮았던 거야. 가성비 출중한 신발. 그렇지. 근데 요거 전에 조던 12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룰 신발에서도 요거의 전신이 점프맨 프로가 있었어. 그거 같은 경우에는 얘보다 스펙이 더 대박이야. 근데 그거는 조던 12 다루면서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지금 점프맨 프로 퀵 요 신발의 스펙은 요렇다라는 거야. 그때는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시도다 보니까 각 한 번씩 많이 넣은. 그렇지. 그런데다가 원가도 그 당시에 생각을 해보면 지금 물가보다는 더 저렴했었으니까 사실은 이런 신발을 지금 만들 수가 없어. 다시 본론에 들어와서 이 신발을 이야기를 할 때 그 단점이 여실히 드러나게 될 거야. 그럼 이 스펙은 어떻길래? 이거 레트로인데 전족부에 에어가 없다. 근데 앞전에 했던 레트로 같은 경우에는 요 끈 있잖아. 요 띠가 이렇게 생략돼서 나왔던 적도 있었고 2017년인가 그때는 요걸 다시 살려서 나왔고 요거는 이제 원작 그대로 만든 건데 요 제품은 전족부에 아쉽게 에어가 없다. 존재하지 않는. 그렇지. 그리고 후족부에만 에어가 있더라고. 사실 이거 내 과거에 있었던 추억으로 그냥 사본 거야. 그리고 나중에 이걸 갖고 있게 되면 영상을 한번 촬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구매를 했던 건데 일단 전족부에는 에어가 없어. 후족부에 에어만 있다라는 거. 나머지는 거의 다 비슷해. 바일론 미드솔도 거의 비슷하고 아웃솔도 이 패턴도 지금 다 살렸고 거의 원작 그대로 만드는데 전족부에 에어만 없다. 그러면 OG 컬러웨이를 설명을 해야 되겠지. 레트로는 컬러웨이가 많아 사실. 그 당시에 나왔을 때 OG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알기로는 2컬러밖에. 요 컬러랑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범고래 컬러 이렇게 2컬러가 있었는데 LA 레이커스에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에디 존스가 신었던 신발이라고 했잖아. 에디 존스가 신었던 신발은 검정색에 보라색이랑 노란색이 가미된 레이커스 피 컬러를 신고 있었어. 그게 그 에디 존스가 신었던 PE 제품이었다는 거지. 스토리 리뷰니까 스토리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신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플래그십 모델이 아니잖아. 이 신발에 연관된 이야기를 할 게 크게 없어. 그런데 내가 이 신발을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잖아. 보급형 신발이 아니라는 거. 나는 서브라인 신발이라고 보거든. 그래서 금액이 $100짜리 신발인데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스펙이 굉장히 괜찮거든. 근데 요 스펙이 다음에 나오는 이제 에어피펜 시리즈랑 같이 공유를 할 정도야. 이때 나왔던 신발들이. 그러니까 그때 97년, 98년, 99년, 2000년대 나이키가 정말 신발을 잘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괜찮은 신발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조던 브랜드가 그때 런칭을 했잖아.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조던 브랜드에서 아까 요거는 가드 포워드용, 그리고 4번, 5번용으로 나왔던 신발 중에 점프맨 스트롱 같은 빈 베이커, 시애틀 슈퍼소닉스에 있었던 그 파워포드를 위해서 만든 신발도 사실은 존재해. 근데 이거는 내 내피셜인데 일반적으로 조던 브랜드에서 조던 플래그십을 제외하고 다른 선수의 시그너처를 만들어준 첫 시그너처가 나이키나 조던 브랜드에서는 공식적으로 멜로라고 해. 멜로. 까멜로 앤서니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냥 내 내피셜인데 야라고 봐. 에디 존스. 왜 그러냐면 요게 에디 존스의 마지막 조던 브랜드의 시그너처인 점프맨 스위프트 6라고 하는 신발이거든. 근데 요거 다음에 신발이 2개가 더 있어. 점프맨 프로 퀵 6 그리고 점프맨 프로 2. 요렇게 내가 알기로는 그 두 개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요 신발에서 2개 더 나오고 마지막에 나올 때 요 신발에 에디 존스 로고가 있어. 요 신발에는 에디 존스 로고가 없었지만 요 다음에 나온 신발부터는 에디 존스 로고가 있었거든. 근데 시그너처라고 부르지는 않았었어. 그래서 내가 엄연히 보면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스테이트먼트 딜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엄연히 자기 로고가 있다라면 시그너처라고 봐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리고 6라 하는 에디 존스 번호도 6번이었거든. 자기 번호까지 명시를 하면서 나온 신발이었다면 내가 생각할 때는 요 시리즈를 시그너처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 요 신발도 레트로가 됐는데 요거는 그 원본이고 내가 추억으로 한번 사봤어. 이거 한 짝만 있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농구 하시는 분들은 이 신발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겠지만 장점을 뭐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 솔직히 깔 게 없다. 원작이라면. 정말로 괜찮은 신발이야. 당시에 신었을 때도 크게 문제가 없었고 지금 레트로가 참 안타깝긴 한데 원작 기준으로 보면 솔직히 깔 게 없는 신발. 뭐 장점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 단점이면 원작은 이 천연가죽 소재를 사용했잖아. 그러니까 조금 무게가. 그래도 가벼운 축에 속하는 신발이었지만 조금 무게가 무겁다라는 거. 그리고 레트로는 다운스펙이잖아. 그래서 그렇게 추천을 안 하고 싶어. 추억으로 감성용으로 샀는데 뭐 솔직히 좀 궁금한 것도 있었었고 왜냐면 과거에 레트로 된 것도 다 스펙 다운이었거든. 그래서 요거는 이번에는 과연 어떨까라고 했는데 그 과연은 역시나 혹시가 역시더라고. 그래서 스펙 다운이다라는 거. 근데 요거는 정말 원작대로 나오면 조단 13만큼 괜찮은 신발이라고 생각을 해. 근데 일단 그 한국 다 미발매. 그러니까 왜 그 나이키 코리아가 이런 신발류들을 좀 취급을 안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 그거야 뭐 나이키 측에서 더 잘 알겠지만 좀 안타깝기는